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와의 이상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공원 벤치에서 한 낡은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불편함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손때가 묻은 종이 달력을 들고 나타나는 노인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벤치가 제 산책 코스였고, 오래전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시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자꾸만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방 속에서 흑백 사진, 편지 조각, 낡은 버스 종이표, 그리고 오래된 음악 카세트를 한 장씩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편지를 만지작거리고 종이표를 폈다 접었다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손가락이 기억하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종이 달력에 매일 검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후 2시의 시각에만 나타나서 이곳 벤치에 앉아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다가 해가 지면 떠났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저는 매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사진에 가까이 갔습니다. 흑백 사진 속 배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28살 때 일했던 거리 밥집 뒤의 골목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자세와 위치가 정확히 기억 속 제 자신과 겹쳤습니다. 버스 종이표를 들었습니다. 날짜는 1987년 11월 19일. 저는 그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시내 극장에 갔었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편지 조각을 들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첫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놓쳤습니다. 손가락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저의 삶에서 빠져나갔고 저는 그를 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그가 남긴 주소도 모두 지웠습니다. 내 가슴에 남은 상흔도 시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앉아 있습니다. 내 벤치에, 매일 같은 시간에. 제가 관찰한 것들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등을 문지르는 습관. 그것은 겨울이 오면 항상 그랬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설 때의 자세.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살짝 앞으로 구부정하게 기대는 자세.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에 귀를 댔을 때 흥얼거리는 멜로디. 그것은 우리가 젊은 날 골목 레코드점 앞에서 함께 따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묻거나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은 알아보면서도 외면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관찰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그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알아볼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나이쯤 모를 뿐 이름도 주소도 가족 연락처도 전혀 없었습니다. 파출소에도 갔습니다. 제 기억만으로는 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양기관에도 상담했습니다. 그의 신체 나이와 외모로는 수백 명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 체계 속에서 그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원 벤치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피로했습니다. 또 다른 일상적 좌절이 쌓여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알고 싶지만 알 수 없고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 때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비 오는 오후 2시 그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고 그는 벤치 옆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행성 치매와 탈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영양 지수도 낮았습니다. 저는 보호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공원에서 그를 본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의료진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신원을 찾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가족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가방이 경찰에 인수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개봉했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편지 조각들, 버스 종이표, 음악 카세트. 그리고 낡은 종이 달력. 사진 뒷면을 누가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의 글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크고 다른 한쪽은 작았습니다. 우리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 첫 글자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발견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의 과거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아무리 법적 신분이 없어도 아무리 이름을 잃어도 우리의 시간은 이미 몸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병원의 보호자 서명은 결국 제가 했습니다. 설명할 것이 많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복잡하고 현재는 단순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저를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봤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치매라는 병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 것. 저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이루지 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다르고 가난했고 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맞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만났고 함께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있었습니다. 오래 묵혀있던 후회들을 이제 꺼냈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노인은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공원 벤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벤치로 나갔습니다. 그가 올 거라는 희망으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그의 몸이 기억하던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누군가 그 벤치에 있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오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벤치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인식하는 표정으로.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카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렸습니다. 그 낡은 노래를, 우리가 젊은 날 함께 부르던 멜로디. 저도 그것을 이어 불렀습니다.
두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음악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떨리는 노인 두 명의 소리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멜로디가 끝나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남겼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후 저는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의 신원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내고 복지기관에 신고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번이나 요양시설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초겨울 오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사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국화와 조문객 몇 명. 하지만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 후 저는 다시 그 벤치로 갔습니다. 가을 낙엽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매일 나를 찾아오던 남자는 우연한 타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몸을 빌려 귀환한 기억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가 잃어버린 이름을 나는 기억으로 되돌려 주었고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그는 걸음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해합니다. 삶이란 것이 얼마나 길고도 짧은지를,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깊고도 얕은지를. 이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벤치를 지나 시장을 돌고 도서관에 들러 낡은 악보를 찾아 손글씨로 옮겨둡니다. 그 노래의 악보를. 삶은 다시 오늘의 속도로 흐르고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표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남긴 발걸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벤치를 지납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라도 당신처럼 매일 당신이 걸었던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발걸음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만날 것입니다. 벤치에서, 바람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금까지 인생 뻔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